아침 뉴스에 인터뷰까지 더하는 뉴스브리핑 플러스. 오늘은 걸크러쉬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럴 수가. 네? 어제 저희 방송으로 편파 방송 의혹 문자가 왔습니다. 저요? 예. 1574번님께서 네. 이승원 시사평론가 11시경 다른 방송사 프로에도 출연하는데 그 프로에서는 지금처럼 목소리도 크고 밝지 않고 걸크러쉬 느낌이 없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요일 날 방송이 좀 많은 날인데요. 11시쯤 되면 이제 배가 고플 때예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았고 네. 편파 방송 맞네요. 어쨌든 여기 에너지를 다 쏟고 갔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도 쭉 편파 방송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앞서 1부에서 저희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언어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지금 법정 구속으로 충격에 휩싸인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선고 직후에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개별 의원들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재정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서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기동민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각각 SNS에 글을 많이 올렸는데 예. 이 양승태 구속 이후에 사법개혁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흔들기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즉각 사법농단 세력 그리고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위원장에는 변호사 출신이죠.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박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선고일이 갑자기 연기됐던 네. 경위나 네. 이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력, 그러니까 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정치적인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그 비서가 제가 찾아보니까 3명이더라고요. 비서실장이 판사, 그리고 비서 2명이 판사. 이 나머지는 다 이제 법원 공무원들, 네네. 판사가 아닌 공무원들로 돼 있는데 10명 중에. 네.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었는데 판사들이 보통 1년 동안 1년 만에 그 인사가 나는 걸 감안하면 네. 18명의 판사가 그 비서실에서 일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거의 거쳐왔기 네,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좀 억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억측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입법부랑 사법부랑 싸웠을 때 결과가 결국은 재판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차라리 민주당에서 말씀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면 저는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뭐 사법부가 뭐 신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판단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도 네. 사람이라서. 네. 그렇다면은 특히 이제 그 변호사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법리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고 네. 어떤 증거들이 오염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비서실에서 근무했으니까 그런 걸 예. 얻는 순간 네. 본인들의 어떤 기본 골격 주장이 흔들리는 그런 역풍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자,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공식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일단 뭐 지켜보자 이렇게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자들한테 김의겸 대변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김 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네. 말했습니다. 네. 판결이 나온 뒤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고요. 네.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 반면 이제 야당은 뭐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뭐 경남도지사직 사퇴해라, 검찰은 추가 수사해라. 더 나아가서 대선 정당성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좀 커지는 상황이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사직 사퇴와 소위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의 윤영석 대변인은요. 김 지사와 드루킹은 그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 의혹도 거세지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바른미래당 반응은 조금 더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 이제 당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안철수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와 좀 경쟁을 펼쳤는데 드루킹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실제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뭐 한 40% 가까운 지지율을 받다가 예. 갑자기 가라앉았는데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대선 댓글 공작 때문이다라고
바른미래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심지어 네. 민주주의 파괴자인 김 지사에게는 10년 징역형도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예. 다만 특검 과정에서 그 노회찬 의원이 별세하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의 경우에는 예. 이 법원의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면서 좀 다른 그 야당과는 예. 결이 다른 논평을 네. 내놨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됐는데 경남도지사직 유지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는 지사직이 일단 유지되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네. 그 행정부시장이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어제부터 돌입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 시간을 실현하자라는 취지인데 이게 뭐 한 2달 전쯤에 그 협상이 결렬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네. 어제 드디어 타결이 됐군요. 예, 될 듯 말 듯 하다가 계속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예, 광주시와 현대차는 오늘 오후 광주시청에서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오는 2021년까지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어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협약이 체결되면 일단 시 그리고 현대차는요 광주 광산구에 연간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네. 시는 그러니까 광주시는 이 공장에 590억 원을 투자해서 1대 주주가 되고요. 예. 현대차는 2대 주주가 되는데 예. 53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상반기에 공장이 완성이 되면 네. 이제 1000cc 미만의 그 SUV를 생산하게 되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네. 일단 광주형 일자리의 큰 의미는 임금이 좀 적더라도 다른 복지 혜택으로 그 빈 공간을 메우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주 44시간을 일하고요. 네. 첫해 평균은 한 3,5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습니다. 예. 다른 완성차 노동자들보다는 좀 낮은 그런 임금인데요. 네. 정부와 광주시는 이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단추는 끼웠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완벽하진 않죠. 네. 국내 자동차 시장이 포화 상태라서 여기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잘 팔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새로운 기사가 나왔네요. 네, 과거에도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예, 있는데요. 예, 오늘 예. 또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 씨 KT 특혜 채용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했었는데요. 2012년 하반기였습니다. 예. 당시 KT 정규직 공차가 있었는데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 김 씨 이름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네. 검찰이 네, 압수수색을 검찰.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이라는 서류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 이제 김성태 의원 딸 이름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네. 일단 서류에 합격을 해야지만 그 이후에 뭐 필기 시험 등등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서류 전형 그 합격자에 없으면은 네.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네, 당연한 예,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한겨레가 KT 고위 관계자를 예.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이 필기 시험을 포함한 종합 인적성 검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김성태 의원 딸이 서류 전형에 불합격하거나 네. 아예 서류 전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는 예. 시험을 보지 않고 임원 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예. 가능성. 김성태 네. 의원의 답변이 네. 또 나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 쪽에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이거 아직 검찰이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지금 한겨레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흘러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자,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이게 스쿨 미투의 시작점이 됐던 학교입니다. 막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창문 열고 운동장으로 막 소리치고 막 그랬던 학교인데 네, 포스트잇 붙이고 했던 예, 예. 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시민단체는 재수사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이게 좀 방향이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학교 교사들에 의해서 성폭력을 처음 폭로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화 예. 여고입니다. 해당 학교에서 파면된 가해 교사가 지난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서 예.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파면 취소 처분까지 받아서 지금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예. 어제 노원 스쿨미트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은 서울 북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유였는데요. 네. 졸업생들이 법의 정당성을 믿고 고소 결과를 낙관하고 있을 때 법은 불기소 처분으로 그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 7일이었는데요. 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졸업생 5명에게 기소됐던 예. 전직 교사 A씨에 대해서 이 피해 학생들과 A씨 간 증언이 일부 상반돼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하면서 불기소 예. 결정을 했고요. 예. 교육부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도대체 뭘 믿고 음.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참 걱정됩니다. 네. 그렇죠.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했던 노원 스쿨미트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의 이해숙 공동집행위원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부실 수사의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첫 번째로 예. 성폭력 당시에 재진술에 임하지 않았다는 걸로 그 불기소를 했는데 피해자들 말씀이시죠? 예. 피해자들이 성폭력, 재진술 안 했다. 예. 네. 예, 그런데 성폭력 당시를 기억해내는 것이 네. 굉장히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 당사자들이 경찰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을 해줬습니다. 예. 그 졸업생에 따라서는 1차 진술하고 2차 진술하고 또 전화로 또 같은 내용을 3번째까지 물어봐서 예. 반복해서 진술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진술들을 네. 피의자가 대충 부인을 하니까 검찰에서 다시 재진술을 요구한 건데 예. 검찰이 이 과정에서 다시 진술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예. 자세하게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찰 문자로 그냥 예, 재진술 예. 필요하다 이런 안내 문자를 한 통을 받고 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진술을 했는데 왜 또 하라 그러지? 네. 힘든데 이렇게 필요성을 못 음. 느꼈던 학생들이 진술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얘기군요. 예. 예, 그 밖에도 예. 또 이 불기소는 강제 추행에 대해서만 네.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예.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예. 성희롱 건도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희롱에 대해서 신고도 했고 진술도 있었음에도 네.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 밖에 또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네. 그 피해 학생들이 진술했던 진술 내용과 예. 이유서에 있는 진술 내용이 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 예, 또 그 밖에 또 예. 피해를 네. 밝힌 학생이 예. 200명 이상 이렇게 많고 예. 학교에 목격한 교사라든가 교직원 또 예. 민원 제기했던 학부모도 있고 했는데 예. 경찰 검찰이 그냥 앉아서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직접 진술을 해야만 네. 그것만 증거로 채택하는 이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 입장에서 보면요. 네. 경찰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검찰에서의 진술만 증거 능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네. 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피해 학생들이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건가 봐요. 몰랐죠.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미 이제 뭐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예. 한 번 진술하면 그걸로 이렇게 적용되는가 보다.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법적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네. 그 내가 부분을 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예. 안 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게 가장 예. 컸죠.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이유서를 보고서야 이제 예. 굉장히 놀랬고 예. 안타까워했죠. 그걸 알았으면 알겠습니다. 당연히 가서 했을 텐데. 피해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굉장히 허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예. 20대 초반에 자기 취업 준비할 뭐 이런 학생들, 고3 학생들이 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이런 피해 없게 하겠다고 다른 후배들 예. 300일 넘게 싸워왔는데 예. 예, 이런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그 와중에도 또 반드시 가해자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네. 법적 싸움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법적 싸움이라면 뭐 재고소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자세히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그 학생들이 그 예. 이전에 미비했었던 것을 예. 이제 파악을 하고 예. 예, 여러 그 변호인들 네. 만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뭐 새로운 피해가 새롭게 확인될 경우에는 재고소도 물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 그 검찰도 불구속 기소를 했고 네. 교육부도 이제 징계를 취소했어요. 이건 네. 또 왜 그런 건가요? 거기 뭐 이유를 보면 예. 그 가해교사 A 씨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예.
구체적 내용을 미흡해서 아, 뭐 A 씨의 방어권 행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절차상의 하자다. 네. 이렇게 취소 이유를 냈는데 예. 그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성폭력 특성상 사실 예.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 증거의 구체성을 법리적으로 이렇게 따진 듯해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화 여부에서 일단 그 징계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용화 네. 여부에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네. 다시 징계 의견을 올리면 또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저희는 영화에서 예. 다시 파면해야 되고, 예. 기원 소청심사위원회도 그 파면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예. 요구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용화여고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스쿨미투의 시작점이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네. 학교들도 다 지켜볼 것 같아요. 네. 자, 학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많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예. 저희가 주요하게 요구하는 거는 4가지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그 국가인권위에서 실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네. 고등학생 10명 중에 3명꼴로 교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라는 결과가 그렇게 있습니다. 많습니까? 예. 예, 많습니다. 용화여고뿐 아니고 일부 특정 학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이런 그 현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네. 받고 있는지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라. 학교 성폭력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만 이제 그 가해 교사들도 네. 처벌하고 좀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용화여고뿐 아니라 이제 스쿨미투 과정에서 보면 상당수의 학교가 사립학교였어요. 네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이유도 있지만 예. 사립의원에 대한 징계의 권한이 네네. 교육당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징계를 권고만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권한은 대단히 가지고 있어서 네. 사립학교법 개정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요. 그밖에 교사들이 최근에 그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페미니즘 교육도 좀 의무화해주고 가장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검경이 스쿨미투 고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수사하는 것들을 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피해 학생들이 되게 많고 이것을 목격한 교사나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고 이미 민원 제기했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보다시피 검찰과 경찰에서는 직접 제 발로 찾아와야지만 그래야만 가해 교사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미투 했으니까 신고했으니까 처벌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숙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그 사립학교의 남자 선생님들을 가해적 잠재자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절대 아니죠.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은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에요. 네. 2월 4일에 판문점에서 실무회담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라는 곳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지금 실무협의에서 이제 카운터파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일단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왔었던 이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2월 4일경에 판문점에서 카운터파트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북측에서는 아무래도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김혁철 전 대사는 지난 18일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할 때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인물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갑자기 부상하고 있어요. 뉴페이스죠. 그래서 북한판 금수저 그렇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외무성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도 엘리트지만 집안이 좀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대사의 아들, 딸 이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최선희와 비건이 대화 파트너였는데 최선희 급이 비건보다 좀 높아요.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구나. 그러니까 비건은 차관 복급이라면 이제 최선희는 차관 정도 되는 건데 외무성 부상이니까. 그래서 김혁철 전 대사를 아마 급을 조금 맞추느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그 복선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이 처음으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백악관에서 한번 마주치긴 했었군요.
하더군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을 미국이 선호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폴리티코에 따르면 북한이 아직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일부 보도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게 된다면 수도인 하노이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다낭이냐 하노이냐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나오겠죠, 뭐. 곧 나오겠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걸크러쉬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